네, 안녕하세요. 이병주입니다. 자, 이병주의 개추.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영상으로는 다섯 번째 시간이죠. 마찬가지로 교재는 이제 PDF로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까 교재 보면서 수업 들으시면 아마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프린트를 못했는데 이 프린트가 망가져가지고 일단은 패드를 들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재는 바로 정적분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인데요. 정적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그래프와 X축,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있고 X축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을 때 아무튼 X축이 이런 식으로 위치해 있을 때 요 사이에 이제 예를 들어서 x는 a부터 b까지의 정적분이라고 한다면 물론 계산도 할 수 있어야겠지만 x는 a, 여기가 x는 a고 x는 b 이렇게 딱 쳤을 때 이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는 그 식은 기하적인 의미가 결국 여기의 넓이와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네, 이건 이제 정적분과 관련된 강의들에서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고, 당연히 넓이와 정적분의 다른 점은 아무래도 부호가 관련이 있는 게 정적분이다. 그래서 함수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래끝과 윗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함수와 기함수의 개념을 활용한다면 계산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우함수와 기함수에 대한 모든 정리는 제가 이 교재에다가 해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우함수 기함수 중에서 6번 이제 인테그랄과 관련된 내용을 오늘 좀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직접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정적분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한 성질을 파악해보자 라고 제가 얘기를 해놨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보면, 그래서 이 정적분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이게 갑자기 왜 나왔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이 기하적인 의미가 정적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부터 해볼게요. 평행이동. 자, 그래서 이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그대로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을 한다고 쳐보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자, 제가 그래프를 한번 두 개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 있고, 다음으로 여기 똑같이 한번 그려볼 건데, 생긴 건 똑같지만 좀 다른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 이제 이 그래프를 제가 y는 fx라고 한번 둬볼게요.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네. 그럼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제가 a부터 b까지의 정적분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얘가 a고 얘가 b다. 그러면 정적분은 어디일까요? 요 사이에 있는 x축과 fx로 둘러싸인, 그 중에서 x는 a부터 x는 b까지, 여기가 바로 정적분 값이 되겠죠? 그쵸? 근데 이 그래프를 제가 그대로 어딘가로 평행이동했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이 그래프 자체를 제가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을 했다고 치면 이제 요 a에 해당하던 점이 이제는 a 플러스 p가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b에 해당하는 점은 b 플러스 p로 바뀔 거예요. 아, 좋습니다. 그래서 얘가 b 플러스 p. 그러면은 이제 fx에 대한 식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그쵸? 이제 여기를 이제 우리가 y는 f, x 더하기 p가 아니라 빼기 p로 나오겠죠? 이런 거 당연히 조심해 주셔야 될 것이고, 네, 이따가 계산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마이너스랑 플러스 바꾸는 거, 이 도형이 이동해서 다루는 내용이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양을 그대로 옮긴 거니까, 이 적분 구간도 그대로 옮겨졌으니까 이 밑에 있는 이 빨간색의 영역의 넓이 혹은 정적분 값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대칭이동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봅시다. 마찬가지인데, 대칭이동에서 좀 많이 쓰이는 개념은 아무래도 우함수와 기함수겠죠. 근데 그거는 웬만한 학생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자료에만 넣어놨으니까 자료만 좀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칭이동 관련했을 때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있다 쳐보고, 다음에 얘를 마찬가지로 y는 뭐 gx 같은 걸로 한번 놔보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가운데 축을 하나 그려볼게요. 축. 그래서 얘는 x는 a다. 이런 식으로 있다 쳤을 때, 그럼 a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다가 제가 범위를 한번 표현해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뭐 x는 a 마이너스 t 이렇게 한번 써볼 거고,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다가는 a 플러스 p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적분 값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하는 부분을 제가 a라고 두고, 다음으로 뭐 초록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자, 초록색.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s 정도로 한번 둬보겠습니다. 이렇게 s. 괜찮으신가요? 그러면은 요걸 이제 제가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x는 a 기준으로 선대칭을 시켜볼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냐? 봐봐. 봅시다. 그래서 얘는 딱 이렇게 x축이 있다 쳤을 때, 대칭이니까, 선대칭이니까 얘를 그대로 뒤집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뒤집어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이고, 여기가 이제 마찬가지로 x는 a 축이 있다 쳤을 때, 자, 그러면은 이제 이 a 더하기 p는 이 a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p만큼 가했던 애인데 대칭이동을 했으니까 왼쪽으로 p만큼 가야겠죠. 그러면은 a 플러스 p가 아니라 a 마이너스 p로 값이 바뀔 겁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a 마이너스 t도 마찬가지로
a를 기준으로 t만큼 왼쪽으로 간 녀석이었는데 걔를 대칭 이동을 시켜줬으니까 a 플러스 t로 바뀌겠죠. 그래서 여기가 a 플러스 t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얘를 그대로 대칭 이동을 시켜준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 s라는 녀석은 아마 그대로 제가 그래프를 잘못 그렸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살짝 지우고 a가 여기 있으면 모양이 안 맞으니까 자, a를 좀 더 정확하게 그려보면은 한 이쯤에 있겠네요. 그래서 x는 a 이렇게 딱 쳤을 때 그러면은 요 초록색 영역은 어디로 넘어가냐? 1로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면 이게 뒤집은 거니까 똑같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s 얘가 s고 마찬가지로 이 a는 반대로 오른쪽에 그려질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요 정제품값 혹은 넓이가 a로 바뀌게 됩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 만한 점은 위에서 평행이동도 우리가 fx를 fx-p로 식을 바꿨잖아요. 그럼 대칭이동은 어떻게 바꿀 것이냐? 자, 얘는 y는 g 이제 2a-x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x는 a를 기준으로 선대칭을 해준다면 gx가 g 2a-x로 바뀐다. 이런 것까지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인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그럼 얘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문제 1, 2, 3번을 한번 먼저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좀 잘 기억해 주시고 특히 이제 ga-x로 바뀐다, 2a-x로 바뀐다는 거는 잘 체크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얘랑 얘랑 같다 라고 하면은 x는 a 기준 대칭인 그래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것도 좀 잘 봐주시고 자, 바로 지운 다음에 문제 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좋네요. 네,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스터디 카페가 바뀌었거든요. 네, 여기서 일을 했는데 이제 일하고 남는 시간에 찍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 자, 곡선 y는 x, x-3, x-a와 자, 바로 써볼게요. 자, 1번. 곡선 y는 x, x-3, x-a와 다음에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부분의 넓이가 같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단 a는 0도 아니고 a는 3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식이 나와 있죠. 그럼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나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얘는 지금 3차 함수니까 그리고 인수분해가 다 돼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근데 a가 0이랑 3은 아니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있을 때 최고차 계수가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얘가 0, 3, a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겠죠. 그쵸?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0과 3이 어디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네, 미리 케이스 좀 나눠서 이렇게 세 가지로 그려드리면은 그럼 요 넓이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쵸? 그래서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색칠하는 여기랑 여기랑 넓이가 같아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랑 여기 넓이가 같아야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랑 넓이가 같아야 되는데 자,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기하적 활용해서 얘기했다시피 3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변곡점을 기준으로 대칭성을 띠고 있죠. 그럼 만약에 여기가 변곡점이라고 친다면은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떨어진 거리도 같을 것이며 이 넓이랑 이 넓이도 대칭성 때문에 같다는 걸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 문제 1번 얘가 변곡점이 돼야 되고 이 길이랑 같아야 넓이가 똑같아지므로 자, 만약에 여기가 0이다 여기가 3이라고 쳐볼까요? 그러면은 이 x값 다시 말하면은 a겠죠. a 이 a가 몇이 돼야 딱 대칭이 될 거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러면은 0, 3 길이가 3이니까 여기도 3 더해줘서 a가 6 이렇게 나오겠죠. 괜찮을까요? 그 0, 3이 어디에도 있을 수 있죠? 여기에 0이 있고 여기에 3이 있을 수도 있죠. 그 한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a가 있어야 되니까 이때는 a 값이 2분의 3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러면 0이 이번에 가운데 있고 3이 이렇게 오른쪽에 있을 때 대칭성을 띠려면 길이가 3이니까 이 길이 마찬가지로 3을 맞출 거면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네요. 괜찮으실까요? 네, 물론 이제 a가 0이거나 a가 3이면 이제 둘러싸인 두 부분의 넓이가 안 나오고 한 부분의 넓이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a가 0이다 그러면은 x-3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가 3 얘가 0 비율관계 복사 살짝 해보면 이 사이에 여기 이 극소에 해당하는 녀석은 x는 2고 마찬가지로 변곡점에 해당하는 x값은 x는 1이니까 뭐 얘는 이제 두 부분을 떠나서도 뭐 같다 아니다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일단 1, 2, 3 요 케이스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3차 함수의 점대칭성을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문제로 다뤄버리면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3차 함수의 대칭성을 복습하는 문제를 좀 가져와 봤어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2번을 문제 볼 건데 요 2번도 만약에 제 영상을 보신 분이 계시다면 아니 쇼츠도 괜찮아요. 쇼츠를 만약 보셨으면은 요 문제도 좀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봅시다. 자, fx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x부터 x 플러스 2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t제곱 마이너스 1 다음으로 t 마이너스 1의 제곱 dt가 있습니다. 얘가 x는 m에서 최소를 가진다. x는 m에서 최소일 때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fm 플러스 2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최소를 가진다. 이런 거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적분 구간이 둘 다 변수인 경우에는 그래프로 해석을 해주는 게 가장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얘를 지금 미분을 할 것이냐? 이제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자,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게 좀 보이시면 좋거든요. 보이겠죠? 왜? 합차 공식이니까. 그럼 t-1, t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그럼 인수분해 한 걸 보니까 t 마이너스 1이 인수가 3개가 있죠. 그럼 거기서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는 모양이 나올 거니까, 그럼 t는 1에서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고, t는 마이너스 1에서는 그냥 뚫고 지나가는 그래프가 나오겠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은 t축을 살짝 그려보고, 이렇게 t.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그려보면, 그래서 이렇게 뚫고 지나갔다가 살짝 멈췄다.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가 삼중근으로 1이 나오고, 여기는 그냥 근으로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여기서 한 가지 복습만 좀 해보면은, 만약에 여기서 이 극소의 위치를 물어본다면은 1대 3 내분점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 뭐 이 문제에서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이 적분 구간 길이가 2짜리인 녀석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언제 최소가 되냐고 물어봤으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뭐 x가 한 이쯤에 있다. 이제 그러면 이때는 양수인 부분 포함하고 음수인 부분도 포함하죠. 근데 항상 말씀드리듯이 최소가 되려면 음수가 가장 많이 포함된 경우가 최소가 되겠죠. 네, 그쵸? 자, 그러면은 x가 몇이 돼야 음수를 가득 포함하냐라고 했을 때는, 그럼 x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고 x 플러스 2가 1일 때, 그래서 x 플러스 2가 1이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딱 최소가 되겠구나 라고 바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요걸 미분하고 있으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괜찮으신가요? 자, 그러면은 이 m이 몇이다?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f, m 플러스 2를 구해줘야 되니까 m이 마이너스 1이죠. 우리가 결국 구해야 되는 거는 f1이구나 라고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x에 몇 넣으면 되는 거죠? 그냥 1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걔는 그냥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 문제를 왜 가져왔지? 라고 생각해보면은 이제 여기서 계산을 할 때 우리가 평행이동을 통해서 확실하게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인테그랄 f1을 써볼까요? f1은 1분의 3이고 식 써보면은 t-1 세제곱하고 t 플러스 1의 dt 이렇게 나오겠죠. 괜찮으실까요? 그럼 요거는 그냥 계산하려고 보니까 너무 복잡하죠? 이거 언제 다 이거 전개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세제곱짜리 있죠? 이 세제곱이 t-1이 아니라 그냥 t세제곱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t세제곱이라고 하면은 얘는 그러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식이 뭐가 왔든지 간에 계산이 훨씬 깔끔해지잖아요. 세제곱 공식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평행이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t-1이죠. 근데 t로 움직이려면 t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해주면은 t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이건 초반에 했죠. 다음으로 적분 구간도 마찬가지로 평행이동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1에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해주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3도 마찬가지로 해주면 2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훨씬 간단해지죠. 자, 그러면은 이건 계산해주시면, 자, t의 4제곱이니까 5분의 1, t의 5제곱 더하기 2t 세제곱이니까 적분해주시면 2분의 1, t 4제곱 해서 0부터 2까지. 마침 또 0이니까 너무 깔끔하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계산해봤을 때 2 넣고 0은 사라지니까 5분의 32 더하기 8. 계산해주시면은 정답이 5분의 72로 나오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바로바로 해주실 수가 있냐가 중요한 건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인수가 여러 개 겹쳐 있을 때 얘를 세제곱 공식을 써서 식 전개하고 있으면 시간이 엄청 빨리 흐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얘를 그냥 t세제곱으로 바꾸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t세제곱을 t로 바꾸려면은 평행이동을 좀 해줘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쌤 근데 머리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이 마음속으로 안 받아들여져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래프도 한번 그려드릴게요. 요거는 어떻게 생기냐면은 인테그랄 1부터 3까지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렇게 있어서 삼중근 뭐 살짝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고 지금 요 그래프에서 이만큼의 정적분 값을 구하는 거였거든요. 얘가 마이너스 1이고 그쵸?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평행이동을 마이너스 1만큼 시켰으니까 그럼 그땐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얘네가 통째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통째로 움직였을 때 그러면은 이렇게 더 쳐봅시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 좋습니다. 다음에 1이 0이 되고 다음으로 이 3이 2가 되니까 요건 뭐예요? 요거 근데 똑같겠죠? 네 여기랑 그대로 평행이동 한 거니까 똑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얘에 대한 정적분을 쓸 거면 결국 뭐가 돼요? 이 빨간색이 되죠. 그래서 이걸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안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면은 그래프로도 한번 확인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이 평행이동을 해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여기까지고 이제 계산을 만약에 줄이고 싶다라고 계산량을 좀 줄이고 싶고 계산 시간을 좀 줄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평행 이동에 대한 개념을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더해서 이 문제에서 쓰인 정적분의 기하적 활용도 당연히 좀 깔끔하게 잘 활용해 주셔야겠죠. 적분 구간이 둘 다 변수일 때에는 네, 기하적인 활용으로 푸는 게 깔끔할 수도 있고 그게 출제자의 의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번. 그래서 이제 3번은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뭐를 만족시킨대요? f 2a-x가 fx를 만족시킨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은 쟤는 뭐를 의미하냐? 쟤는 x는 1 기준으로 선대칭이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선대칭이고 그러면은 펜을 좀 바꿨습니다. 잘 안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쓰다 보니까 자 이거는 제가 사온 펜입니다. 잘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칭성을 띄고 있는데 갑자기 인테그랄 하면서 뭐를 좀 풀어달라고 하네요. 자, 구해야 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인테그랄, 파란색을 좀 써볼게요. 인테그랄. 뭘 구해라? 이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중괄호 해서 x-1에 fx 하고 더하기 x 더하기 1에 dt가 아니라 dx의 값을 구하시오. 문제가 굉장히 심플하죠? 그럼 요거는 이제 뭘 의도하고 낸 문제냐라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제 이 앞에 있는 애는 뭐였죠? x는 1 기준으로 fx가 선대칭이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자, 첫 번째 풀이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풀이. 얘는 그냥 어떻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냐면 자, x는 1을 기준으로 얘가 선대칭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보면 1,0 기준으로 점대칭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x는 1이 아니라 우함수였다면 우함수의 대칭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평행이동을 해봤을 때 기함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발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해줘야 x는 0, 즉 y축 기준으로 대칭성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란색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한번 해봅시다.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로 바뀌겠죠? 마이너스 1씩 평행이동해서 바로 가겠습니다. 얘는 x 플러스 1 빼기 1이니까 x가 되고 f x 플러스 1 더하기 x 플러스 1은 x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x 플러스 2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때요? 바로 봐야 되는 게 어디예요? 바로 눈에 띄어야 되는 게 적분 구간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애니까 얘는 대놓고 우함수 기함수 쓰라는 거구나 그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x 기함수 얘는 이 fx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만큼 평행이동 시켜준 거니까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죠. 곱하면 뭐가 돼요? 기함수죠. 그러니까 날라갑니다. 이렇게. 그럼 x는요? 얘도 마찬가지로 기함수죠. 날라갑니다. 그렇구나. 2는 뭐죠? 상수함수죠. 상수함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자 그래프 좀 그려드릴게요. 그럼 결국 우리가 남아있는 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2를 dx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그래프 그렸을 때 2가 이렇게 있고 상수함수지 않습니까? 그럼 적분 구간 길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L만큼 있을 때 결국 얘는 직사각형 넓이죠. 그래서 상수함수는 그냥 적분 구간 길이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적분 구간 길이가 4고 값은 2니까 그냥 4 곱하기 2 결국 직사각형의 이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죠. 정답이 8이다 라고 깔끔하게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물론 실제로는 이 문제에 입각한다면은 이 y축이 여기가 아니라 이쯤에 와야겠죠. 좀 제대로 그려드릴까요? 자, 이렇게 있고 y축, x축이 이렇게 있다면은 이렇게 생겨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2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면 가로가 4고 세로가 2니까 8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깔끔하게 대칭성을 활용해서 그래프를 활용해서 풀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자,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쌤 근데 저는요 평행이동으로 굳이 우함수 기함수를 안 바꾸고 한 번에 보고 싶은데 그런 방법은 없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두 번째 풀이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풀이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봤을 때 우함수랑 기함수를 제가 너무 빠른가요 말이? 네, 우함수랑 기함수를 제가 간단하게 그래프로 그려보면 우함수는 예를 들어 이렇게 y축이 있다 쳤을 때 여기 글씨가 보일는지 모르겠네. 보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가 우함수라고 치고 기함수는 예를 들어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이제 x축이라고 쳐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곱해가지고 기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면 요 모양을 제가 이제 y축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일반적인 직선 x는 1이라고 봐도 성질이 그렇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쵸? 그래가지고 만약에 x는 1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적분 구간에 대해서 적분을 해준다면 우함수 기함수의 성질과 똑같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바로 보는 거예요. 한 번에 바로 가보면 자, 얘를 봅시다. 얘는 지금 보면은 y는 x라는 기함수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기함수 원래 원점 대칭이죠. 얘는 그러면은 1,0 점대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다음으로 fx는 x는 1 선대칭이죠. 다음으로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니까 x는 1을 기준으로 이만큼 왼쪽, 이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x는 1을 기준으로 지금 여기 마이너스 1이랑 3이 정확하게 2라는 거리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결국에는 얘는 대칭성을 활용해서 바로 풀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 대칭이동, 평행이동을 좀 활용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함수였다면 마이너스 2랑 2였을 텐데 이제 요게 평행이동이 돼서 마이너스 2와 2가 아니라 마이너스 1과 3으로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대칭축을 기준으로 결국 길이가 똑같죠. 그러면은 얘는 마치 기함수처럼 얘는 마치 우함수처럼 생각을 해줘서 바로 날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를 평행이동해서 보는 것마저 싫으시다면은 이렇게 일반적인 점과 일반적인 선에 대한 대칭성으로도 파악할 수 있고, 물론 이제 1,0이 아니라 1,2처럼 이 x축 위에 있는 점이 아닌 다른 점에 대해서도 알고 싶으시다면 그건 제가 댓글 남겨주시면 따로 찍어 보겠습니다. 걔까지 다루면은 볼륨이 너무 커질 것 같아서 일단 뺐어요. 자, 그래서 얘는 날라가고 그거 얘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근데 요거는 이제 얘는 1,2 대칭이네. 이제 그런 게 좀 보기 힘들 수 있으니까 요건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결국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x 플러스 1 dx로 바뀌니까 이건 그냥 뭐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자, 볼까요? 자, 그러면 얘도 그래프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렇게 y축이 있고 x축이 있고 다음에 x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생긴 직선이죠. 그래서 여기가 3 이라 했을 때 여기가 3,4죠. 우리가 결국 구해야 되는 정답분은 뭐다?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럼 여기 삼각형의 넓이 그럼 뭐 해주면 돼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밑변은 4고 높이도 4고 2분의 1 해주면 8이죠. 정답이 그래서 8이 똑같이 나옵니다. 괜찮으신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함수, 기함수가 나와 있을 때 정답분을 좀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대칭성, 일반적인 대칭성에 대해서도 평행 이동을 활용해 주면은 정답분을 마찬가지로 소거시키면서 좀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좀 더 한 발짝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얘를 단순하게 이제 평행 이동해서 볼 게 아니라 1,0과 x는 1 기준 선대칭이기 때문에 걔를 활용해서 바로 없애주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그렇게도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중간중간 나왔던 거에서 상수함수가 나와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직사각형의 넓이로 풀어주시는 것도 깔끔할 것 같고, 뭐 그게 아니라 1차 함수 대충 보고 싶다. 그럼 1차 함수는 결국엔 삼각형 아니면은 이 사다리꼴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도형으로 그냥 푸셔도 괜찮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실까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4번 문제를 보기 전에 이 교재를 다시 한번 볼게요. 한편 그래프가 2개 이상의 대칭축을 기준으로 선대칭이라면 주기함수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즉 대칭이동은 주기함수의 정답분과도 관계가 있으므로 이 문제를 통해 주기함수의 특징까지 한 번에 알아보자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문제 4번이 나와 있는데, 자, 연속함수 fx가 다음을 만족시킨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연속함수 fx가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냐면은,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f 4-x가 뭐다? fx다 이런 식으로 하나 나와 있고, 네. 다음으로는 이제 여기 f 1-x가 f 1 플러스 x다 이렇게 나와 있고, 다음에 세 번째로 인테그랄 뭐다?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fx dx가 뭐다? 6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봅시다. 자, 보면은 이제 위에 있는 첫 번째 조건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이죠? x는 2 기준 선대칭이라는 뜻이죠.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봤을 때 얘는 x는 1 기준으로 선대칭이라는 뜻이고 얘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쵸? 얘는 아직 뭔지 모르겠죠. 그럼 일단 이 x는 1 기준 선대칭을 가지면서 x는 2 기준 선대칭을 가진다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좀 해줘야 될까? 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 문제를 가져왔어요. 자, 선대칭.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x는 2가 먼저 있으니까 x는 2 기준으로 선대칭을 한번 그려볼게요. x는 2. 그 함수는 아무거나 상관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선대칭이죠. 그쵸? 그러다가 제가 일단 어떤 걸 좀 추가해 볼 거냐면은 이제 x는 1을 기준으로 대칭성을 한번 띄워볼 건데 그러면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요게 그대로 대칭이 돼야 되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럼 한 번 더. x는 1을 기준으로 대칭성을 째야 되는데 지금 왼쪽에 이렇게 3개가 있으니까 오른쪽도 3개 그려줘야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지고 그럼 마찬가지로 x는 1을 기준으로 또 봐주면은 오른쪽에 하나 둘 셋 4개 있으니까 얘도 4개를 그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또 나눠졌으니까 이렇게 추가해주고 이런 과정을 무한 반복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결국에는 이 함수 자체가 어떤 특징을 가지냐 이제 x는 3과 x는 1 사이에는 요 삼각형 모양이 반복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 간격이 뭐가 되죠? 주기가 되겠죠. 주기가 몇이다? 2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럼 결국에는 얘는 뭐 어떤 문제냐 이 선대칭 두 개를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주기에 대한 정보를 준 것이고 이 주기라는 거는 좀 공식화를 해본다면 요 선대칭 간격에 곱하기 2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우기 전에 그러면 한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좀 해봤을 때 자 결국에는 마이너스 1부터 여기가 마이너스 1이겠죠. 이까지의 정적분 값이 6이니까 그러면은 요 넓이 반으로 좀 쪼개서 요 넓이를 더한 게 정확하게 정적분을 더한 게 6이라는 거죠. 근데 반복이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 한 칸에 대한 넓이 혹은 정적분이 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여기서도 대칭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를 기준 대칭이니까 얘랑도 넓이가 같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한 덩어리 길이가 1짜리인 애를 기준으로 넓이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기는 2고 넓이가 같은 간격은 1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괜찮으신가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결국 구해야 되는 게 인테그랄 몇이죠? 3부터 24까지 fx dx니까 이거 어떻게 봐주시면 될까요? 그냥 3부터 24까지면 길이가 총 21이죠. 그러면 요 한 길이가 총 21개 있는 거니까 넓이 2짜리인 녀석이 지금 3개짜리니까 한 칸의 넓이가 2죠. 네. 넓이 2짜리인 녀석이 그래서 21개. 그럼 정답이 42다. 2 곱하기 21이니까 42다라고 바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주기함수의 정적분에 더불어서 우리가 선대칭 두 개로도 주기함수를 줄 수가 있고 이때에는 그 주기의 반만큼이 넓이가 계속 똑같이 유지가 되는 애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함수에서 다 통하니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 두 식을 연립해가지고 주기함수를 유도해내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좋지만 어차피 정적분은 그래프로 해석을 좀 많이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프로도 한번 유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괜찮으실까요? 다음 5번인데 이제 5번 문제는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 10월 모의고사죠. 10월 모의고사. 이 학교 시험 문제들은 보통 모의고사 문제를 좀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10월 모의고사 문제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제 이번 신모 13번 문제입니다. 네, 13번 문제고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네. 좋다. 해볼까요? 그래서 어려울 수 있는 문제지만 계산의 마지막 과정에서 평행이동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쯤 보는 걸 추천한다 이렇게 써있죠. 이에 더해서 정적분의 기하적 활용에 대한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좀 알아보자. 그래서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는 해당 강의를 보는 것도 추천한다 이렇게 써있죠. 그러면 바로 문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상수 a가 1보다 크다에 대하여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함수 fx가 있는데 바로 식이 나와 있네요. 자, 뭐라 써있냐면 f0이 뭐랑 똑같다? fa랑 똑같고 또 fa 플러스 1하고 똑같다. 근데 얘가 몇이래요? 0이래요. 그쵸? 그러니까 fx를 바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fx를 그럼 바로 써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인수정리에 의해서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1 싹 써주고 x 얘 괄호 쓸 필요 없었는데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쵸? 다음으로는 밑에 있는 걸 좀 봅시다. 곡선 y는 fx와 직선 y는 ex가 세 점 OPQ와 만난다. 이 그래프 좀 그려드릴게요. 근데 교재 보면 그래프가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그래프 좀 이제 제대로 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교재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x축이 있고, 다음으로 직선을 제가 좀 빨간색으로 좀 그려드리면은 여기서 좀 더 높게 살짝 그려보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EX예요. 그래서 얘는 Y는 EX. 다음으로 조금 이름도 붙여주면은 여기가 O, 다음에 여기가 R, 얘가 S, 다음에 요 넓이를 B, 색깔 좀 달리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B, 여기가 A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에 P라는 점이 어디냐면 여기가 P예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녀석입니다. 그럼 당연히 R하고 S가 각각 A랑 A 플러스 1이겠죠? 살짝 써볼까요? 얘가 A고 얘가 A 플러스 1이다. 이런 거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OPQ에서 만난다. 이제 OPQ. Q 안 썼네요. 여기 Q. 이렇게 나와 있죠? 다음으로 이제 두 점 R과 S에 대하여 이제 곡선 Y는 FX와 OR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A. 여기죠, 여기. 여기와 여기. 다음으로는 이제 곡선 Y는 FX와 선분 RS로 둘러싸인 넓이. 여기죠, 여기. 여기가 B다. 그래서 OQ의 길이가 5 루트 5일 때 A 빼기 B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여기서 OQ의 길이가 5 루트 5일 때 뭘 구해야 돼요? A-B를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자, 해볼까요? 자, 집중 빡 해보시고 한번 근데 풀어보세요. 저는 풀어보시는 걸 한번 추천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정도 문제 13번이면은 내신 문제에서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다음에 이 문제가 좀 시사하고 있는 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요 정도 문제는 좀 잘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풀어보셨나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Q가 Y는 EX 위에 있죠. 그러면은 바로 생각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제가 그림을 좀 그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5고 얘가 Q라고 쳐봅시다. 근데 기울기가 2죠. 그러면 기울기의 정의가 뭐죠? X값 변화량분의 Y값 변화량이잖아요.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을 생각했을 때 여기가 T라고 친다면 이 길이가 2T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요 OQ는 우리가 뭐라 쓸 수 있냐? 루트 5T라고 쓸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루트 5T가 몇인 거예요, 지금? 5 루트 5잖아요. 그럼 T가 몇인 거예요? 5인 거죠, 5. 그래서 Q의 좌표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Q의 좌표가, 여기다 좀 써볼게요. Q의 좌표가 5,12구나 라고 바로 나오게 돼요. 이런 건 당연히 쓸 수 있어야겠죠. 이제 직선이 나와 있으면 일단 직각삼각형을 통해서 피타고라스 활용해가지고 이런 좌표의 차이를 구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OQ의 길이를 구하든지, 이런 건 하실 수 있어야겠죠. 보통은 이제 OQ 주고 요거 구하는 게 더 많이 나옵니다. 반대의 과정은 두 점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주고, 그럼 Q 좌표 구했으니까 우리가 뭐를 좀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자, 5,Q를 지난다. 누가? fx가. 그러면은 대입 해주셔야겠죠. 대입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f 5가 10이니까 바로 해보면 일단 5 넣어주면 5 곱하기 5 빼기 a가 곱하기 4 빼기 a가 10인데, 생각한번 해봅시다. 자, a가 유리수면 값이 10이 나오기가, 분수면 나오기 힘들겠죠. 근데 5가 있고 5 곱했더니 10이야. 그럼 얘가 몇일까요? 2겠죠, 2. 그러면은 2면은 2 곱하기 1 하니까 2 곱하기 1. 그러면 A가 바로 뭐가 나온다? 3이 나온다. 이런 건 좀 바로 보시면 좋습니다. 출제자들도 이 A를 좀 분수로 내기 힘들어요. 사실 힘들고, 이제 21번 문제가 좀 이상했죠. 이번 수능 이상했다기보다는 대단했죠. 그래서 A가 3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여기가 몇인 거예요? 여기가 3이구나. 그쵸? 그럼 여기가 몇인 거예요? 4죠. 그쵸? 그럼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뭐도 좀 활용해 줄 수 있냐면은, 그럼 P의 좌표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해요, 선생님? 자, 물론 방정식을 통해서 구해도 되지만, 얘가 0, 3, 4가 지금 이 어떤 직선과 3차 함수 간의 세 교점의 합이죠. 그러니까 세 교점의 x좌표죠. 근데 다 더해보면 7이죠, 7. 그러면 O, P, Q 라는 이 교점의 x좌표를 다 더해도 7이 나와요. 그렇지 않나요? 이건 근과 계수의 관계로 당연히 유도해 주실 수가 있고, 자, 그러면은 여기가 5라고 쳤을 때, 이것도 만약에 모르시겠으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얘가 2다. x값이 2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괜찮으신가요? 네. 그래서 이제 P의 좌표도 2,4라고 바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쵸? 근데 뭐 요거 때문에 가져왔다기보다는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을 좀 볼까요? 자, 그래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언제 나오나요? 한번 봅시다. 이렇게 나와 있고, 모양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가 이렇게 y는 EX가 있을 때, 이 넓이를 A라고 하고, 이 넓이를 B라고 했을 때, 제가 여기 삼각형을 제가 A1이라고 두고, 여기 조그만 녀석을 A2, 다음에 여기 B를 그냥 B라고 두겠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A 빼기 B인데, A 빼기 B를 A1 더하기 A2 빼기 B로 바꿀 수 있을 것이고, 얘는 A1
더하기 A2 빼기 B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럼 생각할 거, A1은 지금 결국에는 X축과 이 직선 그리고 X는 2를 기준으로 둘러싸인 도형이기 때문에 얘는 삼각형이라고 바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P의 좌표가 2,4니까 글씨가 좀 더럽네요. 그러면 2,4니까 이렇게 삼각형 그려보면 이 길이가 2고 높이가 4니까 그냥 바로 A1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1은 뭐다? 2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이제 칠판이 꽤 큰 데로 왔는데도 조금 좁네요. 네, 그래서 일단 요거 과감하게 이 그래프를 지울 수는 없고 그냥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구해야 되냐면은 여기 A2 빼기 B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넓이죠, 넓이. A2랑 B는 넓이니까 무조건 양수거든요. 근데 이 B는 함수값이 음수죠. 그러면 정적분으로 따졌을 때 음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결국 값이 뭐가 되냐면은 A2에 대한 X값 2부터 B 마지막 이 S에 대한 X값 4까지 이제 fx gx와 같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넓이 빼기 이 넓이니까 근데 정적분으로 따지면 여기는 양수고 여기는 음수잖아요. 그러면 넓이 빼기 넓이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또 정적분에 대한 활용이 나왔구나, 기하적 활용이구나. 어렵죠. 어려운데 훈련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도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10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문제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예, 정적분을 결국에는 끼워 맞추는 거, 아니면은 두 넓이의 차가 나와 있다? 걔를 정적분을 어떻게 바꾸지? 그런 거 좀 생각을 잘 해보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얘만 좀 써볼게요. 얘만 인테그랄 2부터 4까지 fx dx인데, 요건 이제 fx를 우리가 구했죠. a 자리에 3만 넣어주면 되니까, 그쵸? 그러면 구해보면은 얘는 그 인테그랄, 자 봅시다. 2부터 4까지 뭐죠? x 또 x-3 안 보이나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x-3 필기하면서 들으시면 좀 괜찮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얘를 그냥 계산하실 건가요? 그냥 계산하셔도 되겠죠. 당연히 상관없는데 이런 건 어때요? 선생님, 얘는요 인수가 지금 여러 개가 겹쳐 있는 게 아니니까 평행이동하는 각도 잘 안 보이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봅시다. 얘를 이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요? 길이가 2죠. 적분 구간의 길이가 2니까 그러면 얘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바꿔봅시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럼 평행이동을 얼만큼 한 거죠? X축 방향으로 3만큼. 그쵸? 출제의 의도가 이거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렇게 푸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오겠죠. 자, 평행이동 했고요. 다음으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입니다. 절대값을 갖고 부호가 다르죠? 그럼 뭐 생각해야 돼요? 우함수, 기함수. 그럼 다음 함수에서는 홀수 차항인 애들을 다 없애버리면 되겠죠. 자, 바로 전개해봅시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전개해보면은 이건 x가 또 껴있으니까 너무 기분 좋은 상황이죠. 2x 제곱 하고 마이너스 3x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날리면 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2x 제곱이니까 뭐 이것도 뭐 2차 함수 넓이 공식 쓰셔도 되시고, 그러니까 넓이 공식이 뭘 말해준 거냐면은 꼭지점 이렇게 있을 때 사각형 만들어주면 이게 3분의 1인 거 있죠. 근데 그거 써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계산해 줍시다. 뭐 이 정도는 귀여우니까. 이것도 살짝 지울게요. 이제 살짝 지워주시면은, 자 마무리. 자 그래서 인테그랄 2 곱하기 0부터 1까지 2x 제곱 dx니까 계산해 주시면 얘는 3분의, 그러니까 1은 개수라고 얘기했었죠. 3분의 2 곱하기 2니까 3분의 4가 나와요. 그러면 정답이 4 더하기 3분의 4니까, 자 4 더하기 3분의 4니까 정답이 몇일까요? 3분의 16이 나옵니다. 3분의 16이 그래서 정답이 된다 라고 봐주시면은 이 문제가 마무리가 된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긴 했지만 문제 안에 쓰였던 개념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물론 안 지웠으면 좋겠지만, 첫 번째로 요 인수정리 활용해가지고 그래프식 써주기, 다음으로 이제 그 OQ의 길이 오루트 5라는 걸 활용해줘서 피타고라스를 활용한 뒤 Q의 좌표가 5,10이라는 걸 바로 구해줄 수 있는가,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F5가 10이 되기 때문에 5 곱하기 어떤 값이 10이다. 그럼 얘가 2가 나와야 되니까 이거 방정식 풀고 있지 마시고 2 곱하기 1이 아닌가 라는 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그래서 A까지 구했고 이제 정적분을 구해야 되는데 A 빼기 B니까 얘는 그러면은 A를 두 개로 쪼개주고 B를 하나로 쪼개준 다음에 그래프를 좀 해석해서 푸는 게 좋지 않겠냐 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개주셔야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요 내용이 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번 단원, 그러니까 제가 가져온 이번 소재에 대해서요, 이런 정적분을 봤을 때
이런 정적분을 봤을 때 얘를 막연하게 그냥 계산을 하지 말고 뭐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계산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이 계산 실수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적분 구간이 2네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로 좀 바꿔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하면 우함수 기함수의 정적분을 활용해서 이 x세제곱값 3x를 없애주시고 그러면 계산이 훨씬 깔끔해지니까 실수 없이 구할 수 있다. 이제 요게 제가 가져온 이 이유입니다. 제가 가져온 이유고 그래서 뭐 제가 낸 문제는 아니지만 얘는 그래도 이 10월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좋은 문제가 나왔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에 이번 시간에 배운 내도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럼 결국에는 또 어떤 내용이다? 이 정적분은 이 그래프를 활용해서 이 넓이 혹은 이 그래프의 어떤 모양 양수, 음수 이런 걸 좀 파악해서 기하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문제가 꽤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그래프를 잘 그려봐야 되고 특히 적분 구간이 둘 다 변수로 되어 있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그래프를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제 그거는 저번 영상 내용이긴 하지만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마무리 생각을 좀 해보면 평행이동 크게 두 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로는 인수가 여러 개 있다. 인수가 여러 개 나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주셔야 되나요? 평행이동을 해서 없애주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인수 안에 있는 상수함을 없애서 계산을 좀 깔끔하게 해주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t-1의 세제곱 t 플러스 1이라면은 얘를 t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해서 t 세제곱 t 플러스 2로 좀 바꿔주자라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만약에 뭐 우함수, 기함수를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해도 그때는 평행이동을 좀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적분 구간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방금 봤던 2부터 4까지 뭐 x, x-3, x-4, dx가 이렇게 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계산하셔도 되지만 얘를 이제 t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을 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바꿔주시고 계산을 해주시면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선대칭 같은 경우는 선대칭이 두 개 있을 때에는 주기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활용해 주셔서 내신 시험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고 아마 이 영상이 올라올 때쯤에 이미 시험을 본 학생들도 있겠네요. 아마 그럴 것 같은데 파이팅 하시고 파이팅 하시고가 아니라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강의 자체에는 12월 중순까지는 개출을 올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마 개념 강의를 올리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그 전까지는 공통수학 2랑 이제 수학 2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 기준 미적분 1은 계속 올릴 것 같으니까요. 지켜봐 주시고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주의 개추 정적분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